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환입니다. 오늘은 PC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제가 평소에 컴퓨터 부품을 추천을 하거나 컴퓨터 수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부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부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나름대로 PPT로 목차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 목차는 제가 컴퓨터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품들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부품은요, 바로 CPU 중앙처리장치라는 제품입니다. 이 부품은 이제 PC의 명령어와 동작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장치로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 CPU에는 코어라는 부품이 또 따로 있어서 이 코어의 개수에 따라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에 지극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코어라는 이 개수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CPU 이름으로 알고 있는 i3, i5, i7 이렇게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크면 클수록 코어의 개수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CPU 제조사로는 인텔과 AMD가 있고요. 왼쪽이 인텔, 오른쪽이 AMD CPU의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기억장치 램인데요. 이 램이라는 건 PC에 입력된 여러가지 정보를 기억을 하고 기억한 정보를 읽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램의 용량이 클수록 한 번에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고요. 다른 장치가 또 있고,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빠릿빠릿하게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읽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단기 기억력과 되게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원리를 바탕으로 내 용량이 크면 클수록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램은 데스크탑용 규격과 노트북용 규격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크게 데스크탑용, 노트북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잘 들었다시피 DDR3, DDR4, DDR5라는 이제 규격도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2016년도 이전 컴퓨터는 이제 DDR3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컴퓨터에 DDR3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나오던 게 이제 DDR4라는 이제 램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완전 최신,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흔히 말하는 인텔 13세대 AMD 7000번대 CPU가 들어가는 놈들은 이제 노트북용이나 데스크탑 메모리나 DDR5 메모리가 나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더 봐야 되고 특징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램이 구성이 되고 구분이 지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보조기억 장치 HDD, SSD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그림이 4개가 있죠. 이 그림이 4개가 있는데 두 개, 그 그림은 이제 HDD고요. 뒤에 그림 2개는 SSD를 의미를 합니다. 이 HDD, SSD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PC에 입력된 여러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저장하는 장치. 아까 전에 램에서 P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억하고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될 정보들을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는 일종의 노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HDD나 SSD나 두 개 다 노트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HDD하고 SSD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HDD는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저장 속도가 느리고 충격에 다소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SD는 HDD와 반대로 용량이 작고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저장 속도가 빠르고 HDD 대비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SD도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HDD는 물리적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나면 이제 복구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는 있는데요. SSD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고 해도 HDD 대비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SSD에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요. HDD에 문서와 사진 같은 자료를 보조적으로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컴퓨터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그래픽카드 GPU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이것도 어떤 부분을 하는 거냐면 CPU에 처리되는 그래픽 관련 정보들을 영상으로 바꾸어 모니터로 송출하는 장치를 의미해요. 모든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어떤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은 CPU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럼 CPU에서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이제 기억을 해서 딱 내보냈으면 이걸 시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역할이 바로 GPU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냐면 CPU에는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코어라는 게 있어서 가벼운 작업이 목적이라면 필수적으로 넣진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작업이라는 것은 문서 작성, 영상 시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진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음악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GPU는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용, 이제 외장 그래픽을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사무용으로 이제 컴퓨터를 처음 맞추실 때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냐면요. 일부 CPU에는 내장 그래픽 코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텔, KF라든지 아니면 F가 붙은 이름의 CPU들은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코어가 없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CPU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쓰실 분들은 이런 점만 좀 주의를 하셔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부분으로는 메인보드인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시스템적으로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메인보드도 CPU와 마찬가지로 인텔과 AMD로 구분을 하고요. 이제 이 메인보드가 컴퓨터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가일수록 확장성이 좋아지고 전원에 대한 공급량이 되게 안정적으로 돼서 이제 사무용으로 쓰실 분들은 진짜 보급형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작업, 음악 작업 아니면 포토샵 사진 작업 이런 거 좀 하시는 분들은 보드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장성이라든지 USB 포트 개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개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램을 꽂을 수 있는 경우도 이제 2개짜리, 4개짜리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메인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부분은 바로 파워, 영어로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PC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케이스의 크기에 따라 ATX 파워와 TFX 파워를 구분을 드리는데요. 이 ATX 파워와 TFX 파워,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케이스 설명할 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품은 이제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는 전원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품이 많고 오래 작동해야 될수록 높은 등급의 파워를 써야 된다. 이제 와트수로 저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인데 보통 이제 진짜 사무용으로만 쓰신다고 하면 저는 500W를 추천을 드리고요. 500W에서 600W 그리고 이제 사무용이 아니라 사진 작업, 영상 작업, 기타 큰 작업들 하면은 저는 700W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무용으로 쓰더라도 되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돌려야 되고 자료가 날아가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품들은 조금 고급형을 쓰더라도 파워 서플라이,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등급의 파워를 써주시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케이스와 쿨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ATX와 TFX 요거에 대해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ATX는 저희가 보통 이제 흔히 쓰는 케이스 규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 PC를 하게 되면 보통 요즘 다 나오는 게 ATX 파워예요. ATX 사이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TFX, 흔히 말하는 제가 LP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 TFX는 뭐냐면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데 옛날에 한 2008년도부터 한 2010년, 2011년, 12년까지 컴퓨터의 크기를 되게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고 조금 좀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슬림 PC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런 PC에 들어갔던 케이스 규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파워라든지 이렇게 규격화가 다 나눠져 있던 거였고요. 사실 저는 이제 TFX 케이스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TFX 케이스가 좋은 점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발열도 너무 안 되고 고장도 훨씬 많이 났고요. ATX 케이스 대비. 그래서 저는 지금 추천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이제 완제품 PC 같은 경우에
조립 PC 말고 완제품 P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긴 하는데 조립 PC에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뭐 TFS 케이스 이런 게 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쓰시는 건 ATX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드릴 게 쿨러예요. 쿨러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CPU 옆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쿨러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사무용으로 컴퓨터를 쓰실 분들은 이 기본 쿨러만 해도 충분하세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공냉 쿨러, 수냉 쿨러 같은 이런 쿨러들이 있느냐? 이런 쿨러들이 보통 이제 사제 쿨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쿨러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좀 센 작업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제 열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을 좀 빠르게 식혀주고 좀 효율적으로 식혀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제 수냉 쿨러랑 공냉 쿨러 중에 뭐 쓰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공냉 쿨러를 씁니다. 수냉 쿨러도 물론 좋아요. 수냉 쿨러도 물론 좋은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예전에 수냉 쿨러로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들었고 직접 본 케이스인데, 수냉 쿨러를 쓰다가 이게 파이프가 있어요. 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냉 쿨러는 말 그대로 공기로 이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수냉 쿨러는 공기와 함께 바람과 함께 이제 물로 이제 이거를 제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프가 터졌어요.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로 터지면서 이제 다른 부분도 손상이 됐으면 이런 경험들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사례를.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원래도 수냉 쿨러를 쓰지도 않았지만 수냉 쿨러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지도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고요. 물론 뭐 이것도 관리를 잘하고 요즘 뭐 부품들이 워낙 좋아져서 문제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외 분들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하는 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PC를 구성하는 이제 주요 부분들이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한번 PC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 내용을 제가 왜 다뤘냐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PC 대비 사양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도 이제 제가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것을 이제 제작하기에 앞서서 PC에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작동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평소에 잘 하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은 좀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오늘 이렇게 컴퓨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